자, 특별한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종우 주식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참 힘이 없는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보합 정도였는데 낙폭을 좀 키우면서 1% 가까운 하락으로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모로 또 코스닥 시장 얘기할 때는 바이오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코스피 시장 내에 있는 이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좀 버티거나 좀 올라가는 힘을 보이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주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너무 악재들이 많습니다. 네이처셀도 그러했고요. 오늘 메디톡스도 크게 밀리거든요. 예. 지난주까지 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 바이오 주식들의 하락을 두 가지 시각으로서 일단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시적인 하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초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이오 여러 기업들을 그 연구개발비를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을 많이 겪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 이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처셀까지 아무튼 다양한 악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는 어차피 악재라고 하는 것이 연이어서 계속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악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조만간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주가가 오를 때 기대에 의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실제로 개선된 모양을 보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상장돼 있었던 회사들을 보더라도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기대에 의해서 왔던 것이 기본적으로 한계 이제 부딪혔고 주가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현재로서 봤을 땐 후자가 좀 더 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기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 주가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특히 바이오처럼 주가가 아주 단기에 급등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해서 곧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대가 약해지든지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든지 이런 계기가 되게 되면 주가가 한꺼번에 이제 무너져 내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주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꿈을 먹고 올라가는 바이오주들이다라고 해서 정말 기대, 희망, 이런 거에 기대어서 투자자들은 와르르 돈을 부어야 했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약발이 다 할 대로 다 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이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제약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여태까지 개발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29개나 신약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미쳤던 영향을 보게 되면 그다지 이 신약이 많은 이익을 낸다던가 이랬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기술 수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력을 보게 되면 조금씩 쇠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로 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가가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80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 ST가 있었는데 주가 상승률이 41% 정도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10% 정도를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 자본의 10%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가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낮아져서 최근에 보게 되면 4% 정도 이렇게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기대만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아직도 이제 떨어지는 거를
손절을 못하고 그냥 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핵심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바이오의 핵심주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예. 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과거 성장 업종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딱 이런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산업이 주식시장이든지 이런 데 도입이 돼서 막 기대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러 기업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게 됐지만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형태로서 주가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결국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 주식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식이고 그다음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이 역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에는 외환 시장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또 이쪽으로 또 쏠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30원대 뛰어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부터 이제 방향을 아예 반대로 이제 돌려놓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1127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거의 7원 가까이 빠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 현재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게 뭐 방향이 급하게 올라오고 급하게 떨어지는 거, 변동성 큰 거, 이것 또한 다 시장이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외환 시장은 또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선 그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140원 정도에서 이번 상승의 고점을 어느 정도는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우선 보게 되면 원화가 단기에 굉장히 빠르게 절하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저지하는 쪽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비해서 국내 경기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 차를 보게 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원화가 계속해서 나간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40원 정도에서 고점을 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절상되는 쪽으로 좀 이제 흐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할 텐데요. 예. 참 힘이 없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피이지만 특히 코스닥 지수요. 예. 지금 현재 784선까지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추가적인 조정도 열어둬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약세는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의 하단이 어딘가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시험을 하는 단계로서 들어가 있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0포인트 정도를 이번에 박스권의 하단으로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환율이 절하됐던 부분들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 그 경기가 나빠져서 원화가 절하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환율의 절하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이 외환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 예. 원화 약세 수혜주를 찾는 것은 어떨까 하는 시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질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라면 예. 서로 이게 상충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약한 것에 또 초점을 맞추고 주가가 오히려 못 간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혹시 어떤 관점이십니까? 지난주서부터 포함해서 오늘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자동차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원화가 상당히 절하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당장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볼 때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절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종목별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수출 관련주, 특히 IT 주식에 어느 정도 좀
그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실적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굉장히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주가 이런 것에 대한 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수출 관련주, 특히 IT주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 시장을 좀 읽어봤는데요.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우 주식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오늘도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785선까지 밀리면서 다수 연속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힘이 빠진 채 약보합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 오늘도 한 주는 저희 MTN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시고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